황제주들이 그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50만 원 이상 빼고 100만 원 이상만 따졌을 때 이제 딱 두 개 남았습니다. 롯데칠성, 그 다음 태광산업. 태광그룹 얘기 많이 나왔죠. 뭐 지금 황제 보석이다 뭐 태광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그냥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으면 빚을수록 더 올라가 지금 주가가. 그거는 사실 물론 본업이 잘 되면 뭐 삼양식품처럼 오너일가의 그런 부분을 또 다 불닭볶음면이 이기고 다 올라가 버리듯이 뭐 지금 이건 좀 다른 건데 뭐 주주 행동주의가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우리가 한진칼을 지금 지배를 하려고 주주 행동 개시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땅콩 회항 사건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땅콩 회항 사건이 그대로 끝날 줄 알았더니만 온 집안이 그랬던 거야. 그쵸? 온 집안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풍을 중시하는 게 부모가 하던 걸 그대로 베껴서 애들이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어렸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어디서 뭘 듣겠어요. TV 물론 TV에서 솔직히 핑크뽕 뽀로로 트는데 핑크뽕 뽀로로가 욕설을 하겠어요? 저번에 YG 엔터테인먼트 얘기할 때 사실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이돌들 그 위주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보다 핑크퐁, 뭐 뽀로로 이런 캐릭터가 유리하다 뭐 이런 분석 보고서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왜냐? 핑크퐁 뽀로로가 작가가 정말 이상하게 쓰지 않는 이상 핑크퐁 뽀로로가 그 만화에서 마약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핑크퐁 뽀로로가 예를 들어 갑자기 뭐 불륜을 저질러요? 그런 만화를 만약 그려봐요. 그게 심의가 통과가 안 되죠. 그게 전체 시청가인데 핑크퐁 뽀로로 전체 시청가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해봐요. 그럼 19세 이상도 힘든 거예요. 그거는 보기가. 근데 그래서 누가 그 얘기 쓴 거예요. 자, 아이돌들은 아무리 그 뭐 집사부일차에서 박진영 씨가 나와서 있지를 막 계속 춤춰보라고 한 다음에 야 너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정직 그리고 성실 뭐 또 하나 있었어요. 세 개 있었어. 되게 좋은 말.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해봐요. 근데 정말 물론 그렇게 지도를 하면 안 한 회사보다는 잘 되죠. 근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게 있잖아요. 옛날부터 물론 그게 4, 5년간의 연습생 기간 동안 그런 사람들은 걸러낸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래도 어떻게 뭐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블랙스완 같이 검은 백조처럼 갑자기 사고를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솔직히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갑자기 뭐 어떤 돌발 행동을 저지르던가 막 해외에 갔는데 나쁜 뭐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온다던가 이런 돌발 사건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핑크퐁 뽀로로는 작가가 작심하고 그렇게 그리지 않는 이상 걔네가 나쁜 짓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나쁜 짓을 한 건 있는데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 뽀로로에서 에디 있죠. 사막여우가 뽀로로 뒤통수에 막 그 양궁 뭐 부드러뻥 같이 생긴 거 쏘고 도망가고 이런 게 거기서는 나쁜 짓인데 애들끼리 하는 건 나쁜 짓인데 그게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감옥을 갈 짓은 아니거든요. 뭐 눈덩이를 던지고 막 루피가 삐지고 이런 거 그 애들끼리 장난이지. 그런 거 면에서 그 캐릭터가 더 좋다. 이런 보고서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 차라리 유아 캐릭터에 투자하는 게 그런 위험성에서 낫다. 그리고 더군다나 남자 아이돌은 군대를 가는데 뽀로로랑 루피 뭐 이런 데 군대를 안 가요. 루피는 여자니까 군대를 안 가겠죠. 뭐 핑크퐁도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공백기도 없다. 그런 보고서도 실제로 있었어요. 어쨌든 또 이제 얘기가 빠졌는데 자 이제 그래서 태광산업 얘기로 다시 잠깐 돌아가면은 태광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콩 회항 사건부터 우리가 너무 사회적으로 솔직히 너무 열이 받잖아요. 이거는 자 정말 그래 돈이 많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뭐 그런 거 실천 안 해도 좋아. 그런 것까지는 안 바래.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한테 피해는 주지 마. 물론 네티즌들한테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우리 집안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솔직히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뉴스가 너무 열이 받잖아요. 살아갈 삶의 그 막 의욕까지 떨어뜨리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뭐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남이 당하는 건데 내 가족이 맞는 것처럼 기분이 나빠. 막 공사장에서 폭행하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진칼이 한진그룹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한진칼이 국민연금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진칼 주식을 요 지분을 늘리면 한진그룹의 어떤 참여를 해서 이 경영에 참여를 해서 약간 문화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진칼이 실제로 바닥에서 그런 모습, 그런 단기적으로 이슈가 터지면서 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나쁜 짓을 저지르면 주가가 더 오르게 돼요. 지금 상황은, 지금 트렌드가 뭐 적폐청산이다 이러면서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 가만히 냅두질 않아. 지금 네티즌들이 눈이 얼마나 지금 밝히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그래서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의 분위기가 이런 거잖아요. 자, 국민연금 뭐 하고 있냐? 옛날에 거수기 역할하고 왜 지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요즘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주행동주의 해서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또 이제 지분을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회사를 지분을 가져가. 그래서 한진카를 그렇게 가져가서 대한항공이라던가 이런 거 우리가 사주일가 오너일가의 그런 나쁜 짓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좋은 도움을 줘요. 태광산업도 약간 비슷한 액면 분할 이슈도 걸려 있지만 그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 부분이 있으니 야 이거 우리가 주주 행동주의를 개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해서 사회적인 좀 회사 문화를 바꿔보자. 이래서 지분 경쟁이 일어나 버리면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또 이제 다른 뭐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태광산업이 어쨌든 169만 6천 원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롯데칠성이 182만 1천 원이에요. 자, 두 개 나왔어요. 100만 원 이상이. 원래 삼성전자가 지금 사실 뭐 10배로 따져야겠죠. 삼성전자 43,750원. 이거 50배로 따지면 200만 원 정도일까요? 280만 원 뭐 이랬는데 지금 5만 원대 57,520원까지 갔다가 지금 43,750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한 뒤에 뭐 이게 가격이 물론 보는 가격이 너무 싸졌죠. 일단 그전에는 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있어야 한 주를 살 수 있는데 지금은 43,000원 정도 있으면 한 주를 살 수 있다. 자, 보기에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그 액면 분할 이슈 뒤에 주가가 주구장창 빠지니까 이제 음모론이 이제 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외국인 기관이 액면 분할 이슈로 개인들한테 다 떠넘긴 거 아니냐고. 자, 그런 하소연이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의 연봉을 보죠. 이거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삼성전자가 3년 이상 하락한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2007, 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도 자 그때 이제 3년 하락을 하니 10년선에서 지지받고 갔어요. 10년선, 핑크색 선 10년선에서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지금 액면 분할 이슈로 이거를 넘겼다. 물론 단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억울하죠. 그 액면 분할 이슈로 뭐 국민주가 된다, 선전한 거 막 언론에 많이 나온 거 사실 뉴스가 뭐 우리가 뉴스가 하도 많고 뭐 그런 거를 걸러서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솔직히 얘기를 해도 솔직히 말해서 일반 국민들이 바쁘고 이런데 물론 아주 민감한 사람이야 그거를 걸러서 듣겠죠. 근데 솔직히 뭐 어떤 신문이나 우리가 익히 들어본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그냥 믿죠. 그러니까 국민주가 됐다. 이게 이름이 너무 타이틀이죠. 국민주. 나도 왠지 국민주가 됐는데 국민주 한 주를 안 가지면 국민에서 소외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타이틀이잖아요. 국민주라는 게. 그게 사실 이중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국민주라는 그 이름만 딱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참여를 안 하면 나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 것 같아. 소외되는 느낌이 되니까 산 거죠. 샀는데 하필이면 그게 삼성전자가 보면 이것도 삼성전자 초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우상향이지만 이격을 벌렸다, 이동평균선과 이격을 벌렸다가 좁혔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좀 이격을 좁혔을 때 사는 게 안정적이죠. 근데 이격이 좀 많이 떴고 삼성전자가 뭐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막 이럴 때 그때 액면 분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좀 이격이 좁혀져야 될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리했던 거고 그 타이밍에 실제로 음모론이 딱 얘기하기 좋게 됐죠. 하락을 하고 국민들이 이제 샀는데 떨어지니까 열받으니까 그럴 만도 한데 초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른다. 근데 이제 롯데칠성은 어디냐? 롯데칠성도 그렇죠. 롯데칠성, 삼성전자 이걸 보세요. 굳이 우리가 무슨 급등 테마를 안 쫓아도 이렇게 안정적인 주식들은 계속하고 3년이에요. 딱 3년. 롯데칠성,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절대 뭐 이 확률이 100%란 건 없지만 솔직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기업 있잖아요. 우리나라 간판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아무리 뭐 금융위기가 오건 뭐가 오건 3년 이상 하락을 한 적이 없어요. 롯데칠성도 봐요. 2007년, 2018년, 9년 이럴 때 3년 하락을 하니까 그때가 바닥이에요. 다 3년 이상 하락을 하지 않아요. 성장하는 간판 기업들은.
그리고 이제 롯데칠성은 지금 어디냐? 지금 10년 선에 딱 붙어 있었어요. 지금 이 상승한 부분도 액면 분할 이슈 터지고 상승한 건지 여기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랑은 약간 얘기가 달라요. 삼성전자는 이격이 이미 이동평균선이 10년 선, 5년 선과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 연봉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 거대한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롯데칠성은 어디예요? 삼성전자 저렇게 벌어지고 있을 때 액면 분할 이슈가 나온 거고, 롯데칠성은 10년 선하고 완전 딱 붙어 있을 때 액면 분할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누가 유리한 거냐고. 이게 롯데칠성이 당연히 유리한 거죠.